요즘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폭탄 때문에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는가 하면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4.5%를 넘나들며 요동치고 있고,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조차도 인덱스가 100이 깨질 정도로 그 가치가 하락하여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0.3%로 하락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시위자들이 스탑 트럼프와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인 핸즈어프를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이러한 부작용을 전혀 모르고 관세 폭탄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들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와 그의 귀를 붙잡은 비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채금리 낮추기에 집중한다는 걸 숨기지 않는 이유는 일단 막대한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올해 2월 말 연방정부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입니다. 지난 15년간 2배로 늘어났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달러를 풀어 경기 방어하느라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죠. 풀린 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금리를 밀어 올렸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연방정부가 이제까지 발행한 채권에 대한 누적 평균 이자율은 현재 연 3.28%로 2021년 평균 연 1.61% 대비 2배가 됐어요. 연간 이자 부담만 1조 1580억 달러로 미국 국방비 9973억 달러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트럼프가 연방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세계 경제와 자국 경제 사이에서 겪는 구조적인 모순을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죠. 그로 인해 만성적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인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자주 발생했어요. 연방정부 부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때 트럼프의 귀를 붙잡고 눈을 번쩍 뜨게 만든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해 11월 허드슨 베이 캐피탈의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였습니다. 바로 미란 보고서로 불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 미란 보고서에는 도대체 무슨 비극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이후 예상되는 무역 및 통화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한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것인데, 트럼프의 뜻과 일치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일명 말하라고 합의를 제안한 이 보고서의 분량은 41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무역 구조와 경제 패권을 재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미라는 현재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미국 제조업과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주장합니다. 미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먼저 달러 약세 정책과 다음 관세의 공격적인 사용, 무역 협상에서 군사적 보호 활용, 미국 금 보유량 재평가, 그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순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달러 약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미란 보고서는 책상머리에서 나온 고정관념을 깨고 실제 마가를 향해 나아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트리핀의 딜레마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미란은 풀뿌리 경제 민심이 악화한 게 달러 과대평가, 불공정한 무역 조건에서 나왔다고 봤습니다. 이 두 단어는 트럼프 2기를 관통하는 키워드인데요. 트럼프 정책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스티븐 미란은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국제 무역 균형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달러가치 상승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세계 GDP 점유율이 1960년대 40%에서 현재 26%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역할은 확대됐다는 것이죠. 달러가 과대평가되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입 가격을 낮추어
미국 제조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죠. 공장이 문을 닫고 자연스레 제조 고용은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가라앉게 되는데요. 공장이 해외로 이전돼 지역사회가 황폐화되고 많은 가정이 자립하지 못하여 정부 고품이나 오피오이드 같은 마약에 중독돼 결국 지역사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값싼 중국산 공산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른바 차이나 쇼크로 인해 2011년까지 약 2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미국 내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제조업 일자리 비율이 40%에서 9.3% 정도로 감소했죠. 이는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이게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미국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라는 관세를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니라 전략적 무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라는 중국, 멕시코, 동남아시아와 같은 저임금 국가의 값싼 수입품이 미국 내 제조업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무역 불균형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관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과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 도입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 해당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관세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됩니다. 실제 2018년에서 19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 위안화는 17.9%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13.7% 절하됐어요. 또한 중국이 동남아,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해 우회하여 관세 회피를 하는 편법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상대방이 무역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권고합니다. 관세를 영구적인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미라는 안보 제공과 무역 협상을 연계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2023년에는 9,160억 달러, 약 1,282조 원, 2024년에는 9,973억 달러, 약 1,396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명 천조국으로 불립니다. 국방예산 1,000조 원의 국가라는 뜻과 고대 동아시아에서 질서의 중심인 국가를 일컫는 천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티븐 미라는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재였다고 비판합니다. 그의 관점은 미국이 무역 측면에서 손실을 입으면서도 막대한 비용으로 동맹국을 보호해 왔다는 것이죠. 미국 군사 보호에 의존하는 동맹국들, 특히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나토 등에게 상호 무역 양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필요한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원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무역 재조정에 동의해야 해요. 이는 전통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분리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나타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안보를 위해 쏟아붓던 국방비를 절감하고 나선 것도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방국 간 안보 분담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세금과 군사장비,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 안보를 목적으로 국방비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에 맞물려 해외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달러화 강세가 유지됐죠. 이로 인해 글로벌 자금은 미국 주식과 국채로 쏠렸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면 이 같은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라는 미국의 금 매장량을 활용한 재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포트녹스에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미 젠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고가 있는데 미국 보유 금괴의 절반 이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포트녹스는 미국 중부 외적에 침입하기 힘든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가려진 내륙 깊숙한 시골에 있습니다. 포트녹스 금 보유고는 1936년 조성됐는데 4,583톤의 금이 저장돼 있습니다. 금값은 4월 21일 뉴욕 거래소에서 온스당 3,434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1년 전보다 48%나 올랐어요. 포트녹스를 포함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8,133톤은 1973년 이후 장부상 가치가 온스당 42.22달러로 고정돼 있습니다. 월가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 금 재평가론도 포트녹스에 대한 관심을 부채질을 하는데요. 이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전체 가치가 장부상 가치보다 80배 수직 상승한 8,980억 달러가 됩니다. 미국의 만성적인 정부 부채 해소에 이를 사용하자는 것이 금 재평가론이에요. 대차 대조표에 저평가되어 있는 금 가치를 올려 매각해 재정 적자를 메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 재평가론이 월가에서 급부상한 것이죠. 반면 미국 정부의 한 해 적자만 1조 8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금을 재평가해봐야 효과가 미미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아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금을 판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 전략 비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금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브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던 2008년 10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이 나타났는데요. 1973년 오일 쇼크를 겪고 나서 원유를 전략 비축으로 하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전 세계 정부 중 가장 많은 19만 8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은 이를 100만 개까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5%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3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5개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유입은 희소성과 증가된 수요 역학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죠.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게 되면 36.2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연방정부의 국가부채를 대략 35% 정도 감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달러를 찍어내지 않고도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에 풀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매입 자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구나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는 데는 미국이 중국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관치금융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 가장 취약한데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중국의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죠. 미국이 달러 기반의 비트코인 등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축한다면 각국 중앙은행들도 이에 대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금융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 중국의 부자들은 무슨 수단을 통해서라도 위안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유출시키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헝다 사태 이래 중진국 함정에 빠져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요. 중국은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지속적으로 팔아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궁지에 몰리게 되죠. 하지만 금융에 강한 미국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 자산화함으로써 오히려 중국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약달러를 유도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실패하면 동맹국의 50년, 100년 만기 미국 초장기 국채 구매를 요구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미란 위원장은 이를 1985년 프라자 합의를 본떠 마라라고 합의라고 이름 붙였어요. 제2플라자 합의라고 불리는 이유죠. 미국의 총부채가 GDP의 120%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협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미 국채는 30년물이 최장기인데 그동안 가능성만 제기됐던 센츄리 본드를 실제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센츄리 본드를 미국이 발행한다면 전 세계 국채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환율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파격적인 발상입니다. 물론 다분히 중국만을 겨냥한 마라라고 합의에 중국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비해 대미국 수출 비중을 19.2%에서 14.7%까지 줄였죠. 더구나 중국은 이하나 저하 미 국채 매각, 히토류 수출 금지 등 미국에 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이상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